반갑습니다, 여러분. 준호 엔터테인먼트 준호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셨나요? 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피곤한 하루고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친 몸이지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릴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첫 프로그램은 바로 탁구 뉴스입니다. 탁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탁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누굽니까? 남자라면 아무래도 마롱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고의 탁구 선수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선수죠. 자, 마롱 선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롱 선수는 중국 탁구 선수이고 랴오닝성 안산시에서 태어났으며 5세 때부터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8년 후에는 베이징으로 스카우트되어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2003년에 마롱은 중국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게 되었고 2004년에 세계 주니어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18세에 세계 단체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그 이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롱 선수는 1988년 10월 20일 생으로 한국 나이로 32세가 되나요? 그리고 마롱 선수의 신체 조건은 176cm에 70kg으로 오른손 세이크핸드 드라이브 공격수가 되겠습니다. 마롱 선수가 쓰는 블레이드는 DHS사에서 나온 허리케인 롱5가 되겠고 앞면 러버는 DHS 네오 허리케인 3고 뒷면 러버는 버터플라이 05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탁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는 마롱 선수. 그는 누구인가? 자, 탁구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였고 현역 유일의 탁구 4대 메이저 대회인 그랜드 슬램 플러스 월드 그랜드 파이널스 단식 연속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탁구 그랜드 슬램은 무엇이냐? 세계 대회에 단식 우승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올림픽과 세계 탁구 선수권과 탁구 월드컵 단식에서 우승할 선수입니다. 자, 올림픽과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탁구 월드컵은 무엇이냐? 탁구 월드컵은 세계 탁구 선수권 챔피언은 물론이고 그리고 5개 대륙 대회, 즉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급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그리고 몇몇 상위 랭크 선수들만 모아서 총 20명이 겨루는 대회입니다. 거기에서 우승하려면 쉽지 않겠죠. 거기에서 우승한 선수가 바로 마롱 선수가 되겠고 그리고 현역 유일의 4대 메이저 대회, 이것은 바로 그랜드 슬램 플러스 월드 그랜드 파이낸셜 단식 우승자입니다. 자, 그럼 월드 그랜드 파이낸셜은 뭐냐? 그 한 해 ITTF 월드 투어를 결산하는 최고권위의 대회로서 세계 탑 랭크들만 출전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남녀 단식 상위 16명만 초청받을 수 있는 대회인데요. 거기에서 우승할 선수가 바로 마롱 선수입니다. 자, 중국 탁구 선수로 탁구 그랜드 슬램 달성한 선수이고 그리고 탁구 4대 메이저 대회 우승 등의 화려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마롱 선수입니다. 이로 인해 항상 탁구 all time 레전드 넘버 1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마롱 선수가 되겠죠. 물론 장지커, 슈신, 판젠동 등 출중한 실력의 중국 선수들도 많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서 ITTF 세계 랭킹 1위를 오랫동안 고수한 선수가 바로 마롱 선수인 것입니다. 현재까지 남자 탁구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모두 몇 명일까요? 그리고 누구일까요? 총 4명인데요. 마롱 선수가 있기 전에는 총 4명이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발트너 선수와 중국의 류가랑 선수, 그리고 중국의 공류일 선수, 그리고 장지크만이 달성한 기록인데요. 대기록이죠. 근데 거기에 마롱 선수가 당당히 본인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
그는 압도적인 기량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포핸드 기술을 구사하여 힘과 스피드로 뚫고 나가는 경기 스타일입니다. 과거 동양 선수들이 주로 테이블에서 물러나지 않고 테이블에 바짝 붙어 전진 속공형의 기술을 구사했던 이유 중 하나가 유럽 선수들의 파워풀한 중진 드라이브에 밀렸기 때문이라면 마롱은 유럽 선수들과의 랠리에서 힘 대 힘으로 맞서 이겼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 탁구에서 중국 선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백핸드로도 공격을 하지만 대부분은 포핸드 드라이브가 주를 이루고 백핸드 공방 중 순간적으로 돌아서서 포핸드를 공격으로 하는 주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푸득은 기본입니다. 중국이 세계 탁구를 제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른 푸득을 이용한 폭넓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탁구는 손이 아니라 발로 하는 운동이라는 것이겠죠. 마롱의 플레이를 보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롱은 강약 조절에 능숙능란한 선수였죠. 최근에는 안정적인 리시브 기술을 구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탑랭크 선수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롱이 세계 최강의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리하여 1구, 2구, 3구에서 빨리 승부를 걸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상대방의 짧은 서비스에 대해 치키타 등으로 기술을 쓰는 것 대신에 스톱이나 또는 커트를 자주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치키타는 공격적인 리시브로서 강력한 서비스를 무력화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죠. 치키타를 주무기로 삼는 선수는 장직후 선수와 판젠동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술로 여러 차례 세계 정상에 오른 이후 많은 선수들이 치키타를 연매하며 주력 기술로 탑재를 하였지만 치키타는 롱 서비스나 불규칙한 회전 서비스에 약하고 특히 상대방이 빠르게 움직여 치키타 리시브에 대해 3구 카운트 드라이브를 걸어 역공하는 경우 오히려 점수를 내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롱 선수하고 판젠동 선수하고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볼까요? 자, 마롱 선수 사실 2018년 6월에 이루어졌던 선전 중국 오픈 결승전에서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판젠동과 맞붙어 세트스코어 4대1로 마롱 선수가 승리함으로써 판젠동과의 역대 전적에서 15전 14승 1패라는 절대 우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마롱은 탁월한 기량뿐 아니라 노련미와 정신력까지 갖춘 현역 최고의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판젠동의 열세는 심리적인 면보다 마롱의 비교 우위적 역량 측면에서 찾아봐야 한다라고 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바로 마롱의 완급 조절과 안정적인 플레이 위주가 우수한 경기 운영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뜻 보면 판젠동 선수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화려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마롱은 공의 회전과 세기와 각도, 몸의 움직임, 기술에서 절대 판젠동이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를 먹어가면서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판젠동과 마롱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범실에 많고 적음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판젠동이 범실이 더 많다라는 것이겠죠. 자, 판젠동 선수는 공격 성향이 너무 강하죠. 포핸드든 백핸드든 거의 대부분 강공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브 리시브에서 치키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공을 넘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랠리 중에서도 공의 강약과 속도를 조절하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고 있죠. 물론 상대가 공격을 해도 받아낼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브 리시브에서도 스탑이나 커트를 주로 사용하고 치키타를 걸어도 한 방에 점수를 넣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상대방이 공격하기 쉽지 않은 정도로만 넘김으로써 사구를 카운트 드라이브로 득점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지난번 대회인가요? 유독 판젠동의 몸쪽에 바짝 붙여 공을 차단하는 영리한 플레이까지 구사를 했었죠. 따라서 힘과 화려한 기술 일변도의 판젠동은 실수가 많아지면서 체력도 많이 소모되고 안정적인 플레이의 마롱은 범실이 적으면서 체력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 후반부로 갈수록 치열한 접전일수록 마롱의 집중력은 더 강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지고 있는 경우는 게임을 풀어나가는 해법을 빨리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였죠. 여전히 마롱은 현역 최고의 선수이고 판전동이 범실을 줄이고 정신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마롱을 이기기 어렵지 않나라는 게 중론이 되겠습니다. 자, 마롱의 수상 경력과 그리고 마롱의 선수 경력은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짧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018년 10월까지의 내용을 보면 월드투어 통상 우승 횟수가 26회로 역대 2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롱이 역대 2위라면 역대 1위가 있다는 소리인데 26회보다 더 많은 월드투어 우승을 한 선수가 있을까요?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바로 삼산오프 선수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것도. 자, 세계 랭킹 20위까지의 선수들 중에서 세계 무대에서 마롱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선수가 바로 판전동과 미스타니 준 선수를 비롯하여 1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ITTF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를 기준으로 자국 내 동시대 라이벌이라 불리는 수신도 마롱을 상대로 8승 19패로 절대적 열세이며 마롱의 최대 라이벌이라 불리는 장지크마저 6승 13패로 상대 전적에서 열세이다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 선수들은 마롱을 상대로 승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현재 세계 정상급의 기량을 지닌 괴물 신인 판전동도 장지크와 슈신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나 마롱을 상대로는 1승 14패로 처참한 상대 전적을 지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1승도 마롱이 리우올림픽을 석권한 직후 컨디션과 훈련 부족으로 엉망인 상태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중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롱은 무적, 탁신, 탁구 괴물, 탁구 머신으로 불리는 선수가 바로 마롱 선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물편에서 많은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지만 마롱 제2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고 더욱더 세밀하고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호 엔터테인먼트, 준호 방송 탁구 뉴스, 탁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